예준이 찍어주자. 자, 829번 보세요. 829번. 거기서 뭐라고? B 학교가 여기 B 학교가 A 학교보다 5점이 많다.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이렇게 하면 하라고요.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4쿼터 종료 후 이제 점수가 나왔다. 그 다음에 3, 4쿼터에 A 학교가 얻은 점수의 합이 B 학교가 얻은 점수의 합의 3배입니다. 3배라잖아. 3i. 이거 넣으려는데 뭘 이렇게 오래 했어. 그럼 식 하나 되죠? x 플러스 3i는 39. 식 하나 됐고, 또 하나 x 플러스 5 플러스 y는 24 됐고. 우리 뭐 구해야 된다고 했지? 6이 구해야 된다 했으니까 y 구하면 되겠지. x를 소거하세요. 5만 이항하면 되죠. y 얼마 나와요? 관 사람 지금 구해. y 10. 그럼 10 곱하기 3하니까 정답 30점. 이렇게 하라는 거였는데 다 가르쳐줬는데 왜 모른대. 문제를 안 읽는 거지. 맞은 사람. 내 말을 1도 안 듣고 있었구만. 표를 보기만 했으면 다 풀 수 있었던 건데. 30점. 단위도 좀 쓰시고요. 자, 830번 보세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 800m인 터널을, 여기가 터널 800m래요. 24초 걸리고 400m인 터널은 14초 걸린대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기차의 길이를 모르고요. 또 모르는 게 뭐야? 기차 속력을 모르죠. 그럼 우리 길이 얘기가 막 나왔으니까 길이를 구해봅시다. 길이는 뭐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죠? 24초 걸린다고 했어? 24y. 그때 거리가 뭐라고? 기차 길이와 터널의 길이의 합이다. 그리고 또 뭐? 400m 다리를 건너는 데는 몇 초 걸린다? 14초.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기차 길이와 다리의 길이의 합. 이렇게 하면 되죠. 딱 봐도 x 소거하면 되겠어요? x 소거해서 y를 먼저 구한 다음 x를 구하는 게 더 낫겠죠? x 얼마 나와요? x 10i는 400이야. 빨리 말해. y가 얼마냐고. y 40. y 여기 40 대입하면 되죠. 그럼 x 얼마? 160. 정답 기차의 길이는 160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종종 나오는 문제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A 합금에 들어있는 처리량을 구하라고 했어. A 합금에 처리 10% 들어있다고 했잖아. 그럼 100분의 10x. 그 다음에 B 합금에는 철이 몇 퍼센트 들어있느냐면 40% 들어있댔잖아. 100분의 40i. 합쳐서 철이 몇 그램 있다? 180g. 이렇게 식 하나 구하라고 했고, 다시 A 합금에 알루미늄이 20% 들어있다고 했지? 100분의 20x 더하기,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B에는 30% 있어. 100분의 30i. 합쳐서 알루미늄이 몇 그램 있느냐면 210g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했었잖아. 식이 맞았니? 양변에 100 곱한 다음에 하세요. 여기도 100 곱한 다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10의 배수잖아요. 10으로 또 나누어가지고 계산하세요.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합금 B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둘 중에 소거하기를 원한다면 X를 소거하고 Y를 구하면 되겠죠? Y 얼마예요? 이제 또 나가는 건 아니겠지? 잠깐 멈춰.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얘들아, 내가 사탕을 하나 사 먹으려고 해요. 사탕 하나가 100원이에요. 한 개면 100원이에요. 그러면 X는 개수고요. Y는 100이에요. 두 개 사면 200원이죠. 세 개 사면 300원이에요. X가 1일 때 Y가 정해지는 게 100이죠.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 X가 1, Y가 100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요?
대응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가르키는 걸 말해요. 가르키는 거. 가리키는 거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요.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100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 x하고 y의 대응 관계가 함수인데요. 무조건 다 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x의 값이 하나일 때 y 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것이 함수고요. 함수의 첫자를 따서 영어로 펑션이라고 했을 때 첫자를 따서 fx라고 하는데요. x의 값 하나에 y 값, 얘가 전체로 y예요. y 값이 정해지는 거, 하나가 정해지는 것이 함수라고 말해요. 그러면 x가 뭐예요? 변하죠. y가 뭐죠? 변하죠. 그래서 xy를 뭐라 한다?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함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들이 계속 종종 나오죠. 예를 들어 x의 약수를 y라고 한대요. 자연수 x의 약수를 y라고 한대요. 그럼 1의 약수가 뭐예요? 1이죠? 하나를 대응했어요. 좋아. 2의 약수를 구하래요. 대응하는 게 뭐예요? 2라고 2죠? 그럼 여기 이 순간부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왜? x의 값 하나에 y 값이 분명히 하나가 정해져야 되는데 두 개가 정해졌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자연수 x를 하품을 저렇게 짜락짜락 해다더니 가렸는데 너무 친하게 가리잖아요.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y라고 썼어요. 그럼 2를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애들 유치원 못하는데 2를 2로 나누었어요. 나머지가 뭐예요? 네?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분의 1이요. 그거 몫이고요. 계산한 거잖아요. 응? 나눗셈 한 거고요. 나머지요. 나머지. 초등학교로 내려가요. 루루루루.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던가요? 너희 1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니까 나눗셈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영별이도 하면 되잖아요. 그쵸? 2, 0은 0이잖아요. 나머지가 뭐예요? 1이잖아요. 1. 그럼 자연수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1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2를 2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럼 뭐예요? 2 나누기 2가 뭐냐고요? 나머지가. 네, 0. 왜 처음 듣는 것처럼. 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1. 맞아요? 그럼 4를 나누면 0이에요. 선생님. 계속 똑같은 거 1, 0, 1, 0 되니까 이게 함수 아니에요. 다 아니라는 거죠. x의 값 하나에 y 값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정해졌어요. x의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정해졌어요. 무조건 대응하는 게 한 개 한 개면 무조건 같아도 이렇게 같은 게 있어도 함수라는 뜻이에요. 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있어. 자, x라는 이런 대응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자, 그에 대응하는 x에 대응하는 y 값들이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됐어요. 함수인가요? 아니요. 봐봐요. 내 말 안 듣고 있잖아요. 함수예요? 네. 함수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거 해볼게요. 1, 2, 3, 4였는데 아까 대응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그 그대로요. 나머지요. 나머지. 0하고 1을 썼죠. 1일 때는 0이었죠. 2일 때는 틀렸죠. 1일 때는 1이었죠. 2일 때는 0이었죠. 1일 때는 3일 때는 1이었죠. 4일 때는 0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라는 거예요. x의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약수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또 이러겠지? 1의 약수 뭐예요? 1이죠. 2의 약수 뭐예요? 1도 되고 2도 되죠. 이렇게 두 개잖아요. 값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이게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함수예요. 함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함수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사탕
y는 100x예요. xy가 변수고 x의 값 하나에 y 값이 정해지니까 함수래요. 그래서 fx는 100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한 개일 때 값이 뭐냐? x가 1이야. 그럼 뭘 봐야죠? 봐봐, y가. 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x가 1일 때 y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가 3이에요. 그럼 뭐예요? 300. x에다 3을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됐죠? 그럼 f1 마이너스 f3은 뭐가 되겠어요? 100에서 300을 빼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죠.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이 f1 플러스 f3을 구하래요. 글쎄. 그럼 너희는 뭐 하면 돼? f1이 뭐라고? 100이야. 200. f3이 뭐야? 300. 합쳐서 뭐? 5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이게 뭐예요? 곱셈이 생략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함수값을 구하는 것까지만 오늘 하도록 할게요. 착하죠? 조그마죠? 자, 130쪽 유형 문제를 봐볼까요? 870번 보세요. 대표 문제. 함수인 것을 찾으래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함수인 거 찾아보래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함수인 거 무엇입니까? x의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걸 찾으라는 뜻이죠. 정답이 두 개가 있대요. 두 개 고르세요. 모르겠네. 또 이러지 마시고요. 아니 뭘 대응한다는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씩 넣어보세요. 하나씩 넣었을 때 값이 하나씩만 정해지는 것이면 함수라고요. 몇 번? 4번. 저기요. 아니네. 3번. 기온이 0도실 때 습도 20%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일은 없잖아요. 네. 3번. 아니 근데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습도가 4번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서울에서는 20도인데 습도가 40%일 수도 있는데 저기 제주도에서는 그렇네. 네. 그러네. 몇 번이라고? 3번. 3번? 어떤 수 x에 가장 앞뒤에 가깝... 있잖아요. 앞뒤. 그렇죠. 가까운 걸 기준이 뭔지도 네? 모르겠어요. 1번. 1번. 네, 1번. 자연수 x의 6배보다 2큰 수 하나 값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 1이야. 그러면 1 곱하기 6 더하기 2야. 그럼 8이야. 하나죠. 그죠? 2 넣었어요. 그럼 2, 6, 12 더하기 2야. 14야. 하나예요. 하나. 5번은 10%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yg. y는 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뭐다? 소금의 양. 네, 870번 소금의 양 y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x값 하나 넣으면 y값 하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답은 1번, 5번 하면 돼요. 하나씩 넣고 확인을 해보세요. 자, 함수값을 구해볼까요? 874번을 보세요. fx는 함수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x 거기 뭐 함수라고 써있긴 하지만 f1이 뭐냐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 곱셈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다시 f-3을 구하래요. 빼기 아니에요 여러분.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래요. 대입하래요. 곱셈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10이에요.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해요. 정답. 네. 나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저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끝이에요? 네. 아니 이럴 순 없는 건데. 뭐가 끝이에요? 1차 함수도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평행이동. 아니 선생님 사랑해요 제발. 맨날 야 한쪽만 숙제해오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풍상자 할 거잖아요. 풍상자. 할 거잖아. 그래. 그래. 그래서 여기 A 단계하고 878번까지 숙제해가지고 오세요. 881번. 자 얘들아 2-2요. 모르는 거 질문부터 먼저 갈게요.
161쪽. 161쪽 펴보세요. 모르는 거 없음. 162쪽. 맨날 모르는 거 없다면서 뭐 했나 어렵대. 모르는 거야. 뭐가 정확한 거냐. 162쪽. 163쪽. 없음. 164쪽. 저 4번에 4, 아니 어디 5번에 163? 4번이요. 163? 4. 164쪽에 5번에 4번. 5번에 4번. 주사위 2개 던진대.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게 아닐 경우, 6이 되는 게 아닐 경우래. 6번 구하면 되죠. 그럼 뭘 구해야 돼? 6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 6이 되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야? 6개. 아, 2개. 네? 네? 합이 6 되는 거 주사위가 아. 달라. 3. 페이지 164쪽 5번에 몇 번이었지? 4번. 주사위가 달라. 그러니까 순서하고 상관이 있어. 무슨 순서와 상관이 있다는 건 뭐냐면 1, 6과 6, 1은 다른 경우라는 뜻이지. 아, 뭔 소리야. 합이 6, 1인데. 5, 1과 1, 5는 다른 경우라는 뜻이지. 또 뭐 있어요? 합이 6 되는 거. 3, 3. 끝이야? 4, 2. 그럼 2, 4도 된다는 거지. 끝났죠? 어? 왜냐면 1, 2, 3, 4, 5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모두 몇 가지야? 5개. 둘, 셋, 넷, 다섯. 그럼 1, 6건 버렸어. 1에서 주사위 2개 던지는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지? 36. 하나 던지고 던지니까 곱의 법칙을 썼어야 돼. 36분의 5를 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36분의 얼마? 31. 아닌 경우로 이렇게 빼는 걸 내가 뭐라고 했어? 6건 구한다고 했지? 6건. 됐죠? 165쪽. 얘들아 수업에 좀 집중 좀 해줘 봐봐. 165쪽. 없어? 가서 165쪽에 6번에 4번. 6번에 4번? 165쪽에 6번에 4번. 이것도 적어도 그럼 뭐라고?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라면 남학생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남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 남학생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6건을 구하라고 했지. 둘 다 여학생 뽑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어. 그러면 총 지금 5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이야? 2명.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딱? 여자만.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여자가 딱 2명, 2가지밖에 없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에요. 총 몇 명이죠? 5명. 그럼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겠어요. 내 말이 맞아요? 네. 설명을 좀 들어봐봐. 어? 그럼 5명 중에서 일단 내가 1명 뽑으니까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4명. 4명이요. 그럼 내가 2명 뽑을 때 순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줄로 서기로 나눠요. 그럼 몇 가죠? 10가지죠? 1에서 전체 10분의 여자 2명 뺏는 한 가지를 빼니까 정답 10분의 9.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했어. 순서와 상관이 있으면 저렇게 한 줄로 서는 걸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순서와 상관이 없다면 한 줄로 서는 걸로 나눠주라고 했었어. 166쪽 질문 없다. 167쪽 질문 없음. 168, 169쪽 질문. 그 168번에 2번에 3번이요.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안쪽? 그거 아니야? 아니 맞아요.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5분의 3이래. 근데 자유투를 2번 던지는데 모두 성공한대. 그럼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써, 곱의 법칙을 써? 성공하고 성공하기. 정답 25분의 9. 끝. 그래서 확률도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을 쓰느냐 곱의 법칙을 쓰느냐. 합의 법칙은 뭐라고? 뭐뭐이거나 이런 말인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럼 합의 법칙을 쓰고 곱의 법칙은 뭐라? 뭐뭐이고 이런 말이 나오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곱의 법칙을 쓰면 되겠어. 경우의 수도 확률도. 아니 지금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뭘 하지? 자 170, 171쪽 질문 있어요?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문제를 풀라고 할 때 푸세요. 그럼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죠. 170, 171쪽 질문이 없다면 169쪽에 169? 아직 안 끝났어. 169가? 네, 169쪽이에요. 5번에 2번이요.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진대요.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이미 끝났죠?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번. 네, 확률이요, 확률. 5번에 2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앞면 아니면 뒷면 중에서 앞면 한 가지만 나오니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시다.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6의 눈이 나오거나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 6의 눈에 나올 확률은 얼마죠? 6의 약수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네 가지죠?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6의 약수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주사위 하나 6분의 던졌어. 4. 6분의 4, 3분의 2죠. 그죠? 자, 그럼 질문할게. 동전 하나 던지고 이거 나올 확률이야. 곱이야, 합이야? 곱해야 돼. 뭐뭐이 고 그랬잖아. 그치? 6분의 4라고 써줄게. 저게 어디서 나왔을지 모르겠으니까. 뭐뭐이 거나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합의 법칙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 써있잖아요. 거나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뒷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동전 한 개 던져서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 네, 2분의 1. 아, 뭐야? 앞면, 뒷면 모든 경우의 수 두 가지 중에 뒷면 하나 이거예요 지금. 주사위는 소수의 눈. 소수라는 게 뭐야? 약수 두 개인 수를 말하는 거죠? 소수 뭐 있어요? 2, 3, 5 맞아요? 6개 중에 3개가 있어요. 그럼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6분의 3. 뒷면이다 5고 곱하기 6분의 3 정답. 설명을 들을 때는 식이 굉장히 간단해서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내가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전체가 뭔지 내가 나오는 경우의 수 특정한 경우의 수가 뭔지 헷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설명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형을 잘 생각해 본 다음에 풀이를 하세요. 정답 12분의 7. 자 간다. 171쪽 질문. 없으면 172쪽 질문. 저 8번에 2번. 8번에 2번 보는 순간 너희는 뭐 하고 싶어? 8번에 2번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 8번에 2번 거기 뭐라고 써있어?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뭐 쓰라고 했지? 6번 쓰라고 했지? 기억나? 적어도라는 거는 너무 많다라고 했잖아.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야. 그럼 이렇거든. A, B, C가 있어. 적어도 한 명이 합격. 너 합격? 너 이것도 되고 너도 되고. 그러면 한 명만 합격인가? 너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명 다 이거 다 따져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아요? 너무 짜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뭐 할 거야?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A, B, C 불합격 이렇게 할 거예요. 응?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1에서 A가 불합격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럼 A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라면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 그렇죠.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1에서 5분의 4를 빼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잖아요. 중간은 없어. 그리고 B가 불합격해야 돼요. B가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불합격할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자, 세 번째 8분의 3이 합격할 확률이면 C가 불합격할 확률은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끝. 곱셈 먼저 하는 거 아시죠? 저 3번이요. 8번에 3번. 방금 했는데 또 해? 똑같은 거야. 아니 달라요. 똑같아요. 적어도 한 번 안타니까 전부 다 안타 못 치는 걸로 하면 돼요. 1에서 전부 안타 못 치는 거 하라고. 똑같다고. 제이야. 네. 계산 얼마 나와요? 80이면 70. 뭐라고? 아, 16분의 1인데? 약분하면 16분의 1 아니야? 아, 나 약분. 16분의 15. 3번도 해달라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람도 똑같이, 아니 사람이 아닌 3번의 안타니까 똑같잖아요. 네. 적어도 한 번은 안타 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3명 모두 안타를 안 치는 걸로 고배법칙을 해서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괜찮죠? 네. 자, 이번에는 공뽑기 해봅시다. 공뽑기 하고 2학년 2학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뽑기하고 도형. 자, 이건 뭐느냐? 공을 뽑는데 공을 도로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예요. 그거. 간단합니다. 자, 173쪽에 1번을 보세요. 숫자 카드가 모두 7개가 있대요. 7개,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7개의 공이 있대요. 공 그려볼까? 1부터 7 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홀수가 적힌 공을 뽑을 거래요. 그러면 7개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어요? 1, 3, 5, 7. 아니 3개. 4개. 네, 4개죠. 7개 중에 4개가 홀수니까 첫 번째 홀수를 뽑을 확률은 7분의 4가 돼요. 네, 설명 듣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두 번째는 4의 배수가 적힌 공을 뽑을 건데요. 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봐야 돼요. 공을. 괄호 1번은 지금 괄호 1번 하고 있지? 괄호 1번은 공을 뭐래요? 도로 넣는데요. 얘를 뽑았어. 뽑았다가 도로 넣는데요. 그러면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의 개수가 달라져요? 같아져요? 네, 같아요. 거기 등호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7개가 됐죠? 7개 중에서 4의 배수가 모두 몇 개니에요? 4의 배수. 1개. 네. 그럼 7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 뽑고 그리고 4의 배수 뽑아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써야 되냐면 4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이번에는 공을 안 넣는 거예요. 첫 번째 꺼낸 공을 넣지 않을 때 그럼 당연히 하나를 뽑았으니까 공이 하나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과 뽑고 난 다음의 공은 같지 않아요. 그럼 해볼게요. 처음은 똑같죠? 홀수 뽑는 거니까 7분의 4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이제 공 안에,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어요? 6개 들어있죠. 6개 중에서 4의 배수 4요. 여기가 뽑았든 안 뽑았든 1, 3, 5, 7 중에 하나를 뽑는 확률이었잖아요. 4는 안 뽑혀져 있잖아요. 그쵸? 6개 중에 숫자 카드 몇 개를 뽑아야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1개. 1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서 처음에는 홀수를 뽑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니까 둘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의 법칙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죠? 21분의 2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다시 넣으면 전체 양이 똑같아지는 것, 다시 넣지 않으면 전체 공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괜찮죠? 네. 나만의 느낌인가요? 약간 못 때리고 있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 당첨 대비 해볼까요? 당첨 대비?
3번을 보세요. 3번.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지금 제비가 모두 상자 안에 8개가 들어있어요. 8개. 그럼 8개 중에서 상자가 있어요. 이 안에 당첨 제비가 3개 있고요. 당첨 제비 아닌 게 모두 몇 개 있어? 5개가 있는 거예요. 합쳐서 모두 8개가 있어요. 자, A가 먼저 제비를 뽑을 거래요. 모두 당첨되지 않을 경우 A가 뽑아 확인하고 넣은 후 다시 제비가 뽑는데요. 그러면 뽑았다가 다시 넣는 거니까 상자 안에 제비의 수가 변함이 있지 않아요. 그럼 A부터 시작합시다. 8개 중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첨 제비 아닌 걸 뽑아야 돼요. 당첨 제비 아닌 게 몇 개예요? 5개. 그럼 8분의 5 뽑고, 그러니까 곱에 붙여 있을 거예요. 자, B도 8개 중에서 당첨 제비 아닌 걸 뽑으래요. 8분의 5 정답. 내 말 들었어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도로 넣어서 8이 된다. 자, 그 다음에 A는 당첨되고, 그럼 당첨 제비를 뽑아야겠지? 8개 중에 당첨 제비 몇 개 있어? 3개. 뽑고, 곱의 법칙이야. 자, 다시 8개야. 도로 안 넣었다니까. 도로 넣었다니까. 당첨되지 않는데. 당첨 제비 아닌 게 몇 개야? 5개. 64분의 15. 그러면 3번은 뭐야? 3번. 3번 답이 뭐야? 당첨되지 않고 당첨되는 거. 64. 똑같죠? 64분의 15. 자, 그럼 봐봐. 4번 봐봐. 한 명만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이거 뭐야? 야, 위에 걸 잘 봐. 어? 뭐야 이게? 얘잖아. 얘는 뭐야? 당첨되고 안 당첨되고. 얘죠, 얘. 얘는 뭐였어요? 당첨 안 되고 당첨되고. 얘죠, 얘. 얘하고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 얘는 당첨되고 당첨 안 되고 이거나 얘는 당첨 안 되고 당첨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명만 당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합의 법칙을 써줘야 돼요. 64분의 30 약분하면 32분의 15. 멍 때리고 있다가 답만 적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 명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명이 당첨된다면 6건 구하라고 했죠? 둘 다 당첨되지 않는 거 1번을 빼면 돼요. 1번에 64분의 25. 둘 다 당첨 안 되는 거. 정답 64분의 39.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넣고 안 넣고를 기준으로 해서 배웠다면 이제 도형의 확률 마지막으로 할게요. 도형의 확률은 진짜 완전 쉬워요. 그냥 이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진짜 어떻게 되지? 그래, 이거예요. 이거. 야, 봐봐. 공원에 놀러 갔어. 여기가 동그라미. 하트를 뽑으면 당첨이에요.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확률이 얼마야? 4분의 그거예요. 쉽죠? 오. 그냥 넓이로 구하면 돼요. 자, 1번을 보세요. 1번. 오랜만에 하나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파이 제곱. 네, 큰 원의 반지름이 5니까요. 25파이예요. 너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은 25파이 이렇게 식 쓰면 돼요. 색칠한 건 얼마예요? 그럼 색칠한 거? 반지름이 뭐야? 9파이예요. 그러면 관역을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색칠한 부분을 맞출 확률이 뭐야? 그럼 뭐야? 전체 분의 색칠한 거. 그럼 끝난다고요. 정답. 너무 간단하죠? 뭐가요? 그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니에요? 뭐야? 6건 구하면 되죠? 25분의 16. 저 선생님 또 혼자 뭐 한 거야 이러는 건 아니죠?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전체 넓이에서 색칠한 넓이를 빼라는 거니까 25파이분의 25파이 마이너스 9파이 하면 돼요. 괜찮죠? 이건 쉽잖아요. 어렵나요?